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수영 운영력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부로 급격히 좀 달라진 것 같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종가상으로 2,583입니다. 작년 11월 아마 미국의 대선이 11월 8일 날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가장 지수가 높게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11월 8일부터 떨어졌다는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리스크들이 부각이 좀 됐고, 이제 그 이후에 12월 달에 국내 비상계엄 자체가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 이후에 트럼프의 관세 전제, 관세 폭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이제 올라간 것 자체는 어제 발표된,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CPI 발표가 분기점이 좀 된 게 아닌가. CPI 지표는 상당히 쇼킹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CPI 발표되는 시점 저녁 9시 반에 야인시대 리턴즈 종목 진단 끝나고 제가 CPI 발표를 언급을 하면서 CPI 지표가 나쁘게 나왔지만은 시장 영향 없다. 혹시라도 주가 떨어지면 파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식을 시가에 사야 된다. 그렇게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근데 오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죠. 미국 시장이 CPI 충격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소폭 반등을 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장 초반부터 나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강세의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올해 우리 시장이 1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1월 첫날, 1월 2일 날 방송을 하면서 이 시간, 첫 시간에 올해는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요즘 미국 시장 별로 재미없죠, 있어요. 국내 시장에 투자를 좀 오래 보시고, 아직은 시장은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월 달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제가 항상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악재가 노출될 때, 안 좋을 때 주식을 사야 되고,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사서는 별로 수익 안 납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죠. 더디게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주제가 박준현 운영력의 2차 전지를 보는 눈입니다. 예. 2차 전지를 보는 시각이 워낙 다르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토마토 증권방송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상당히 아주 낙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유튜브를 보게 되게 되면 온통 2차 전지, 2차 전지 바닥바닥 사라. 그게 거의 1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시각이 여러 개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작년도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쪽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욕도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기관 앞잡이라고 얘기하고 중국 앞잡이라고 얘기하고 댓글에 막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런 지가 1년 지났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토마토 방송을 작년 4월 달에 이후로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이제 저녁 방송에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방송에서는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했어요. 다만 종목 진단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저는 박준영 운영력은 기본적 분석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차트 분석가가 아니고, 펀더멘탈 위주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숫자를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런 또 시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2차 전지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가 오래전부터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좀 늦었죠. 해서 제가 방송 1월 달부터 좀 출연을 하고 있고
원래 이런 방송은 이제 배워야 산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배워야 산다가 우리 프로그램이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좀 언급을 좀 하게 되는데 주식시장 자체가 모든 사람이 시각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으면 주가가 형성이 안 되죠. 다들 좋게 얘기하면 주가가 이미 다 올라가 있고 그러면 주가 떨어지죠. 또 반대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주식을 파는 사람도 있고 주가가 형성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또 제가 의견 자체가 맞는 것도 아니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지금 시각은 어떤지 주가가 그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주가는 뭐 엄청 떨어졌죠. 제가 포스코 피처엠 기준으로 해가지고 38만 원, 40만 원부터 사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관련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추정하는 실적 근거로서 박준영 운영력은 여기 전문가 중에서 기본적 분석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LG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 활동도 했고 주식 운용도 5천억 운영 펀드멘탈도 했고 기업 탐방을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다니면서 그런 나름대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어요. 물론 주가가 기본적 분석대로 가는 건 아니죠. 특히 요즘 시장은 이슈 모멘텀 중심의 장이니까. 그렇지만은 주식시장은 결국은 펀드멘탈이지 않습니까? 펀드멘탈의 기본을 좀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참고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라고 좀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많이 좀 치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강의인데 뭐 자료를 대충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차전지 주요 종목들 너무 빠졌죠. LG에너지솔루션이 셀종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고점 대비해서 46%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75%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양극재 대표적인 종목 포스코 피처엠, 에코프로 BM이 거의 80%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물 관련 종목 금양, 하이드로 리튬, 리튬 푸어스 종목들은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에요. 90% 떨어졌으니까 90% 떨어졌으면 이제 거의 부도죠. 어떻게 보면 고점에 산 사람들은 물론 이제 고점에 산 사람들은 그렇지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 다음에 분리막 관련 종목도 거의 10분의 1 토막입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전해질 관련 종목 엔캠, 첨보 광물로 돼 있는데 거의 뭐 8, 90%다 떨어졌죠. 있어요. 얼마나 떨어졌느냐? 딱 ETF 오늘 2차전지가 많이 다행히 좀 올라서 제가 약간 이제 2차 조금 제가 좀 약간 제가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오늘 주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2차전지 ETF를 좀 보시면 ETF도 보니까 ETF 주가를 좀 볼까요? 여기 차트입니다. ETF가 딱 이게 뭐 평균이니까. ETF가 한 배짜리 주식이니까, ETF, 2차전지 언제 고점 찍었죠? 2023년도 6월달, 7월달에 고점 찍었어요. 이때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고점 찍었습니다. 3,316. 그때, ETF 가격이 4만원짜리 주식이 오늘 4.8% 떠가지고 지금 12,400원이네요. 이게 불과 2차전지 종목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저점 찍었어요. LG에너지 단기적으로 해서요. 그때가 11,600원이니까 지금 12,400원. 저점에서 약 700원, 800원 올라왔네요. 이제 거의 많이 떨어졌죠. 딱 보시면 그러면, 어디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물렸을까? 여기겠죠. 평균적으로. 거의 2만원에서 22,000원이니까 거의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체적으로 아마 개인 투자가들이 반토막 정도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아마 25만에서 28만 원대에 많이 물렸을 겁니다. 그죠? 25만 원, 28만 원 정도에서 많이 물렸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5만 원, 28만 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1만 원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물려있다 보니까 머리 아프죠, 지금에서요. 한때 수익 많이 낼 때는 정말로 효자였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보면 애증의 종목이 2차전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거 주가 많이 떨어져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돈이 있으면 더 사고 싶은데 또 주가가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가가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앞서 이제 거의 50만원짜리 주식이 10만원 떨어졌으니까, 50만원대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할 때, 시가총액을 봐야지 답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을 보지 않고 주가를 보게 되게 되면, 그 기업의 가치,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360조 원 정도 되잖아요.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역사를 보게 되면 액면가 5천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액면가 5천원으로 본다면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80만원 되겠죠. 불과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500원으로 했어요. 그렇죠? 500원 해가지고 50만 원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0원으로 지금 액면 분할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 5만 원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얘기하게 되면 300만 원짜리 300만 원 갔던 주식, 50만 원 갔던 주식, 지금은 이제 5만 원인데, 5만 원, 6만 원대인데 답이 안 나오죠. 규모를 가지고 시가총액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결국 뭐예요? 시가총액은 주가를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는 게 시가총액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가 다르다고 그랬었는데 주가는 뭐예요? 그냥 실시간 변동입니다. 실시간 변동이고 기업의 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바닥에 올라가게 되면 고평가가 좀 되는 거고, 그렇죠? 반면에 기업의 펀드멘탈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저평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국은 주가는 뭐예요? 실시간 수요와 공급에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관련 종목이 미국의 MRO 사업이라든가 구축함 사업에 한국 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얼마만큼 실적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제 반영되는 우리가 정확히 안다 그러면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 모르죠, 있어요. 그거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치인 테마 종목들이라든가 인맥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종목들은 기업의 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판단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 PER, PBR, ROE, EPS를 가고 우리가 주가 싸다 비싸다를 평가를 좀 해야 되겠죠. 결국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 자체는 앞서 2차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주가라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수급에 의해서 주가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길게 보면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있어요. 내재 가치가 따라가지 않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갔지만 결국은 나중에 후퇴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2차전지 종목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향후에 지금은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2030년도, 2032년도 이후에 내재 가치가 올라간다 한다면 지금 가지고 버틸만 하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장기 투자하신 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숫자로 좀 증명해 보고 싶어요. 2030년도에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내재 가치가 따라가면 주가는 결국은 10만 원짜리 주식이 50만 원에서 10만 원 떨어졌으면 50만 원 간다 그러면 버틸 수가 있죠. 그렇죠? 결국은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니까, 과거에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50만 원대짜리 주식이 1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50만 원 갔을 때가 그 기업의 가치니까 결국은 주가는 최소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까지 반등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많죠. 그래서 주가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으면 기업의 가치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죠. 왜 기업의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편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BPS잖아요. 주당 순자산이잖아요. 주당 순자산이 증가하면 주가는 갑니다. 그럼 주당 순자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업들의 수익력이 줘야 되겠죠. 앞서 주당 EPS,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익률 ROE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게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주가가 이렇게 같이 아래로 떨어진다 한다더라도 길게 투자하면 주가는 가요. 예, 갑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가치주들이 그렇죠. 그래서 가치주들은 가지고 있으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아서 주가 떨어지고 있지만은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앞서 그래서 2차 전지도 현재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리스크라든가 전기차 폐점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지만 나중에 가치가 2030년도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버틸만 하죠. 버틸만 하죠, 이제요. 현재는 아무튼 2차 전지는 이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거죠, 이제요. 기업의 가치, 이거라 볼 수가 없죠. 가치는 여기인데, 이렇게 되는데, 가치는 이 아래인데, 2차 전지는, 2차 전지 주가가 이겨난다면 기업의 가치는 이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인데 주가는 지금도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더 더디게 진행이 좀 되고 특히 경쟁력에서 떨어진 회사들 같은 경우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거든요. 남아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성장을 하니까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라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업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는 숫자를 가지고 기업의 분석을 가지고 제가 좀 치중하고 싶은데 일단은 업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작년도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비 26.1% 증가했습니다. 26.1% 증가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23년도에 1,398만 4천 대가 팔렸는데 작년도에 1,763만 3천 대가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6.1% 증가를 했어요. 근데 작년도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서 국내 전기차 회사들 실적 곤두박질 쳤는데 무슨 26% 증가예요? 근데 이거는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에요. 중국만 성장했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보시게 되겠는 우리나라 주요 시장 자체가 북미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니까 작년도에 북미 시장은 어떠냐면요. 미국 시장은 160만 대 팔렸어요. 2023년도에 비해서 8.6%밖에 증가 안 했어요. 8.6%밖에 증가 안 했고요.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작년도에 몇만 대 팔렸냐면요. 300만 대 팔렸어요. 300만 대 팔렸는데 작년도에 유럽 시장은 역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1.7%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 기업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 이유 자체가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안 좋죠. 작년도 유럽 시장은 역성장을 했다. 중국 때문에 26% 증가했다. 그러면 올해 전망은 어떠냐? 미국 시장은 작년도 8.6% 성장을 했는데 올해 시장에서는 25% 정도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고요. 유럽 시장은 작년도에 역성장을 해서 마이너스 1.7% 성장을 했는데 올해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14.7% 정도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좀 되면서 증가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작년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좋아질 거란 전망이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연평균 제가 SNE 에너지 연구소에서 전망하고 있는 거는 올해부터 해가지고 연평균 전기차 시장이 20% 정도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전제하에 시장을 기업 분석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성장을 합니다. 이 정도 저도 성장을 한다고 봐요.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전문가들 얘기할 때 2차 전지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이사 김동명 씨라는 분이 올해 연초에 직원들과 여기에서 전기차 캐즘이 올해가 아니라 2026년도까지 가야 된다. 이게 올해도 안 좋고 2026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회복이 될 거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도 비싸게 했네요. 전기차 캐즘이 2026년도 가야지 회복이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세 전기차 보조금 폐지.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에서 상호 관세를 폐지하겠다. 그 설이 있어서 오늘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종목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 자체가 수요가 안 좋아서 최근에 현대차가
일부 전기차 생산 판매를 중단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앞서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20% 정도 성장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거의 6일 연속 떨어졌다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중국 시장에 11.5% 감소했다. 이제 이걸 보시면 되겠죠. 작년도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거의 40% 50% 고성장했는데 테슬라는 중국에서 작년도에 거의 역성장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다 자동차라든가 뭐 LCD라든가 다 쫓겨났듯이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쫓겨났듯이 퇴출됐듯이 테슬라도 중국 쪽에서 감소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네요. 최근에 테슬라가 독일에서 60% 급감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건 아마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자체가 유럽 시장에 소비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았냐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다만 영국이라든가 그쪽은 약간 최근 들어서 1월달부터 판매량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 이제 트럼프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IRA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했던 규정을 지금 폐지하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그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은 영향을 다 받았어요. 뭐 대선 전에 얘기 나왔던 것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고, 그 위에 받았고 또 실적으로 좀 발표한다는 영향을 좀 받았고, 최근에 이제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영향을 다 받았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표를 준비한 것 자체가 AMPC가 엄청난 영향이 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관세가 소비자들한테 자동차를 살 때 지원해주는 약 7,500달러 정도 해당되는 그거 소비자한테 보조하는 게 IRA 법인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생산자 세액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배터리 회사들이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게 되면 킬로와트 시당 아마 셀 같은 경우는 35달러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듈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시당 45달러를 생산할 때, 미국에 생산할 때 배터리 회사들한테 공제해 주는 게 AMPC잖아요.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지금 7,500달러는 자동차 회사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고, 물론 자동차가 안 팔리면 이제 뭐 배터리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배터리 회사들한테 직접적인 영향 부분 자체는 AMPC입니다. AMPC입니다. 생산자 보조금. 이거 보시면 1분기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영업이익이 1,573억을 발표를 했는데 AMPC 1,889억이 포함이 됐어요. 이걸 빼면 316억 적자고요. 그다음에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953억 날 거라고 그랬는데 AMPC 보조금이 4,478억이 포함된 겁니다. 이걸 빼면 2,525억 적자예요. 그다음에 3분기 때 4,483억 영업이익 나서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분기 때 실적 발표 때 LG에너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근데 AMPC가 4,660억이 반영이 돼서 실제 AMPC 빼고 나면 적자가 났다. 그다음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 1,617억 적자가 났는데 AMPC가 3,773억 정도 보조금을 받은 걸 감안한 거니까 이걸 빼면 6천억 정도 적자가 났으니까 배터리 회사들은 어때요? AMPC가 절대적으로 지금 실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삼성 SDI는 규모가 적어요. 왜? 아직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을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가동이 들어가면 판매에 따라 가지고 그러겠죠. 작년 같은 경우 4분기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AMPC 보조금이 190억밖에 안 받았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AMPC에 미국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AMPC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 좀 되면 실적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향후에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이게 AMPC가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만하죠. 근데 이게 이제 확정적인 거 아니니까, 만약에 이게 트럼프 정부 쪽에서 약간 좀 수정 보완해서 좀 완화시켜 준다든가 해지가 된다 한다면 이게 상당히 이제 주가는 이제 긍정적으로 다시 좀 반영이 하겠죠. 악재는 반영이 됐으니까. 그런 영향이다. 그 다음에 실적인데요. 보시다시피 실적, 거의 다 지금 적자잖아요. 이제 적자고, 작년 4분기 실적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도 순이익도 적자고, 흑자나는 회사가 지금
없죠. 여기 이제 롯데 머티리얼즈가 단기 순이익 흑자인데 영업이익이 적지 않았으니까 일회성 이익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작년도에 순이익이 흑자되는 것 자체가 재고 자산인가요? 평가 이익 때문에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적자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직 작년도 실적 2차 전지 종목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36배, 삼성 SDI가 24.9배, 나머지는 다 적자니까 PER이 안 나오죠. 코스모 신소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에 PER이 좀 나오네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좀 실적 전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이런 표는 어디도 없어요. 애널리스트도 이거 전망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와 내년도 실적 가지고 밸류에이션 답이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최소한 27년, 28년도 내지는 2030년도로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계에서 우리나라만 좀 그러지. 지금 외국에 보기에는 예컨대 빅테크 기업들 실적 전망치요. 2027년도 전망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밸류에이션가 답이 안 나니까 27년도 이후에 26년까지 좀 나오는데, 이거 제가 이제 LG 에너지션을 실적 전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연평균 25% 정도의 어떤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2026년도까지는, 2024년, 2025년도, 2026년도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HTS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애널리스트 가이던스니까 저는 여기를 참고했어요. 제가 그 애널리스트보다는 더 능력이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2027년도에까지는 전망이 없으니까 대충 제가 2027년도는 앞서 전기차 시장의 연평균 20% 정도 성장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전제하에 제가 한 25%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잡았어요. 이게 아주 단순한 게 매출의 성장률에다가 영업이익률만 하면 이 회사의 향후에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계산이 나오고 그렇게 되게 되면 2030년도에 주당 EPS, 순이익, PER, ROE가 계산이 돼요. 그다음에 그 시점에서 주당 BPS, 앞서 제가 기업의 가치에 해당되는 주당 BPS가 얼마만큼 증가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현재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매출액이 27조 7천억이고요.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는 24% 역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8.2% 증가했죠. 올해는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증권사들이 다 올해 보수적으로 잡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1조 7천억 잡는데 1조 7천억이 나오기가, 이거는 AMPC를 적용받는 조건입니다. AMPC가 떨어지면 이게 떨어질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26년도는 영업이 4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조 원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5% 정도의 매출액이 증가된다는 선제하에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매출액이 27조 7천억이거든요. 2030년도에 85조 원 정도 매출액이 나오죠. 그러면 LG 영업이익 수익이 얼마나 하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까지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게 되면 평균 4%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증권사 쪽에서는 2026년도 영업이익 11% 잡았더라고요. 근데 11%까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의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8%밖에 안 되거든요. 기아차가 11%인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는 셀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 영업이익률을 저는 평균 7%, 8%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2026년도에 증권사 쪽 11%니까 향후 이제 12% 정도까지 봤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익성 계산은. 그래서 여러분,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하면, 영업이익률만 하면 이 회사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원래 애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저도 이제 제도권에 있어 그렇게 계산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2030년도까지 이게 매출액이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기차 시장 지금 매출액이 현재 2024년도 대비해서 2030년도 가면 매출액이 소재도 마찬가지고 8배, 10배 매출액이 성장을 하는데 왜 주가가 못 가냐? 지금 주가 싸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수주 잔고가 400조 원, 500조 원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매출액 20조 원밖에 안 되는데 400조 원, 500조 원 정도 매출액인데 수주 잔고인데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다.
그렇네요. 그건 맞습니다. 현재 LG에너지 수주 잔고가요. 현재 400조 원입니다. 본래 배터리 회사 전체 수주 잔고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3사가 1,10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제 배터리 판이 안 좋아지면서 일부 취소가 좀 되면서 또 매출액이 반영이 됐으니까 LG 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서는 400조 원이에요. 그러면 삼성 SDI는 수주 잔고가 한 250조 원, SK 이노베이션도 250조 원, 그 정도 되겠죠. 그게 400조 원이라는 전제하에, 근데 400조 원이 2030년도 이후까지잖아요. 적게는 2030년도, 2032년, 35년도까지 수주 잔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수정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죠? 85조 원, 67조 원, 54조 원, 44조 원, 35조 원, 올해 27조 원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400조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조 원 매출액이 다 반영이 된 수치예요, 이게요. 예. 대충 이렇습니다. 이걸 계산해서, 계산하니까 단순하게 놓으면, 매출액에서 영업이익 나오고, 그 다음에 순이익 나오죠. 영업이익에서, 즉, 매출액에서 영업이익률을 곱하면 영업이익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25%를 빼고 나면 단기순이익이고, 단기순이익이 주주에 해당되는 몫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2030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출액이 현재 27조 원에서 85조 원, 영업이익은 작년도 5천억인데, 영업이익은 2030년도에 그 20배 가까이가 증가된 약 10조 원 정도, 10조 원 정도, 그럼 단기순이익은 7조 6천억, 그럼 주당 EPS는 32,000원, 그럼 현재 주가 기준에 PER 딱 10배죠. 오늘 주가 떠서 11배. 이렇게 나옵니다. PBR은 1.9배, 자기자본율은 20.0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죠. 그러면 2030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서 이제 투자 의견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증권, 에너지도 다 다르는데 목표 주가가. 2030년도의 기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 주가가 얼마냐. 여기서 이제 PER을 몇 배 주느냐에 달라있죠. 2030년도에는, 박주영 형의 생각에서는 2030년도 가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니까 성장률이 떨어질 거니까 멀티플 프리미엄을 주기가 쉽지 않아서 PER 15배, 20배 정도가 적당하다. 15배가 적당하다 그러면, 그렇죠? 15배가 적정하다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LG 에너지에서 5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때도 성장하니까 PER 20배다 그러면 현재 주가 주당 EPS 32,650원 곱하기 20배 곱하면 얼마요? 65만 원. 65만 원 정도가 2030년도에 적정 주가다.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때도 가서 성장을 하니까 PER 30배다 그러면 30배다 그러면 90만 원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2030년도 가기면 어떻게 됐어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때는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PER 20배 가기가 쉽지가 않죠. 어때요, 여러분? 목표 주가 계산 나오죠? 30년도에 60만 원, 70만 원. 그 정도가 아마 제가 계산하는 선이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건 제 추정이에요. 추정이고, 거의 이게 근접하게 성장률 전개가 된다 한다면 갈 수가 있을 거고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배터리 회사들과 좀 밸류를 좀 비교를 해보면, 배터리 회사들은 현재 중국의 CATL, 그 다음에 BYD, 이거 BYD가 지금 1위로 올라섰죠. 작년도에. 이건 중국 회사니까 중국 기업들이 지금 올해 실적 기준에 PER이 17배거든요.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164배입니다. 2025년도. 2026년도는 119배예요. BYD는 18배.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은 폐쇄적이니까 중국 시장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다 규제를 하니까 이거 빼야 된다 하더라도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는 좀 비교할 만하죠. 물론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는 배터리만 만들지 않습니다. 가전도 있고 건설 쪽도 있고 아마 배터리 쪽의 매출 비중이 30-40% 될 거예요. 근데 파나소닉 PER 13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164배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는 비싸다. 비싸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저 LG 에너지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당장은 보면 1분기 실적이 중요하겠죠. 1분기 실적은 증권사 쪽에서 지금 약간 일부에서는 약간 적자 날 거나 전망도 있고, 작년도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 때 올해 이제 약간 흑자 전환할 거나 전망인데,
앞서 이제 AMPC를 빼면 그 2,940억 정도 적자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1분기 때 이제 저점을 찍을 것 같아요. 찍을 것 같은데 2분기도 점차적으로 회복이 좀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올해는 전기차 캐즘이 전개가 되니까 의미 있는 반등, 실적 변동 안 될 거고요.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반등하지 않겠는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2023년도 수준의 매출액이에요. 작년도에 LG에너지솔루션 매출액 25조 원, 올해 27조 원인데, 27조 원인데, 2023년도 LG에너지솔루션이 매출액 27조 원이니까 올해 수준이 2023년도 가장 잘 나갈 때 매출액을 회복을 한다는 거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실적을 본다면 현재 주가는 미래 실적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본다 한다면 어디까지 반영되고 있냐? 2027년도까지 최소한 반영하고 있다. 현재 주가 실적. 2027년도도 이건 제가 낙관적인 점안에 PR이 28배거든요. 그 다음에 2028년도에 21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주가 수준은 밸류에이션을 본다 한다면 2027년도, 2028년도 현재 주가 32, 3만 원 기준에 가지고 수준의 주가를 반영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밸류도 올라가죠. 자, 그래서 저는 투자 의견은 일단은 뭐 1등 종목이니까, 저는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전 쪽은, 주가는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고,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밸류 자체는 여전히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 사면 따라 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10월 달인가, 이거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 제가 목표 주가는 AMPC 페이지가 될 때는 제가 목표 주가 42만 5천 원이라고 그랬어요. 딱 아마 그때 찍고 밀렸을 겁니다. 지금은 좀 목표 주가가 내려서, 제가 판단한 LG에너지솔루션 전략은 33만 원권에 사서 38만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하반기를 가면 또 개인적으로 42만 원 내지 45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좀 될 것으로 봐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어떠냐? 이건 12개월 목표 주가입니다. 12개월 목표 주가인데, 증권사들의 가장 안 좋게 보는 쪽은 33만 6천 원. 팔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가장 높게 지시한 데가 52만 원. 평균적으로 42만 원대에 몰려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시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가 뭐 정답이 아니고 또 제가 제시한 것 자체 정답이 아니겠지만은, 본래 업종 담당자들이 자기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왜? 부정적으로 기사 쓰게 되게 되면 회사 기업 탐방 다녀야 되거든요. 회사에도 안 받아줍니다. 저도 애널리스트 활동했는데 회사 탐방 갔다 와가지고 그 회사 자기도 읽어볼 거잖아요. 그 업체에서 IR 할 때. 부정적으로 쓰게 되면 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간 어떤 편견이 좋게 목표 주가를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이렇게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재를 볼까요? 소재요. 소재는 제가, 포스코 퓨체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약간,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약간 제 개인 의견을 좀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 퓨체엠이요. 저는 이 자료가 언제냐면 포스코 CEO가 이거 2023년도 8월 달이에요. 8월 달에 이 회사가 그 CEO가 임직원들 앞에서 회사의 비전을 얘기했어요. 2030년도에 우리 포스코 퓨처엠은 뭐 양극재 100만 톤, 음극재 30만 톤 캐파 증설해 가지고 매출액 43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 영업이익 3조 4천억을 달성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발표된 뒤로부터 제가 2차 전지를 제가 약간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포스코 퓨처. 그때 가격이 앞서 포스코 퓨처 이제 50만 원 찍고 약간 밀릴 때 그때 이제 CEO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주가들이 좀 떨어지지는 않았겠지만은 이때거든요, 이세요. 뭐 주봉인데 2020년 8월 달에 이때 주가죠. 8월 달에 주가 45만 원대입니다. 45만 원대. 45만 원대.
이거 답이 나와요. 영업이익 3조 4천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단기순이익 얼마라는 거죠? 20% 세금 떼면 단기순이익은 2조 7, 8천억 정도? 2조 7, 8천억입니다. 그 당시 포스코 피체엠이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거의 38조 원, 40조 원이었어요. 40조 원이었습니다. 40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전기차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생산 캐파도 10% 이상 줄였고요. 양극재 100만 톤 2030년 투자한 거 자주 줄였고, 당연히 이제 매출이 하향 조정됐고, 이건 전기차 시장 소재 가격이 아주 대폭적으로 좋을 때입니다. 가장 좋을 때였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은,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포스코 피체엠도 2030년도까지 실적 전망을 해보면, 지금은 당연히 이제 그대로 전구체 가격도 양극재 가격도 30, 40% 떨어졌고, 캠파도 회사 당초 목표치보다 10%, 20%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과 톤 양극재 출하량 감소를 계산하면 매출액이 34조 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43조 원에서 28조 원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같이 계산해 보면 대신 이게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포스코 피체엠이 2026년도에 32% 증가, 그 다음에 제가 증가한 것 자체는 50% 정도 증가할 거라는 전망. 28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가해야 되거든요. 연평균 50%가 증가될까요? 이게 상당히 좀 쉽지가 않죠. 상당히 제가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26년도는 증권사 에너지세 32% 증가인데 2027년부터 이제 정책 시장이 좋아진다 한다더라 연평균 50% 성장을 하면 그래야 매출액이 28조 원 달성하거든요. 2023년도에 8월 달에 회사에 제시했던 43조보다 못 미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개가 돼요. 영업이익률은 대신 양극재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8% 9%입니다. 앞서 이제 배터리 회사들은 10% 12%, LG에너지는 12% 잡아들어 했었는데 포스코 피체엠은 양극재 회사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저는 6%가 기본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보시면 약간 8%를 잡았어요. 8% 영업이익률 8% 잡았습니다. 그럼 매출이 28조 원에 영업이익률 8% 잡게 되면 영업이익은 얼마? 영업이익은 2조 2차 4,500, 2조 2차 400억, 즉 올해 작년도에 이익 안 났으니까 올해 877억 대비해서 이익은 거의 뭐 20배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이게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당시 이제 본다 한다면 PR이 이제 5.9배까지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낙관적인 자료라고 했으니까. 근데 현재 지금 202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PR이 24배 되는 수준이니까 상당 부분 이 부분도 많이 반영이 좀 됐죠. 많이 반영이 됐죠. 이렇게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한다. 뭐 방송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예상하고 있는 매출액이 작년도 3조 7천억짜리가 2030년도에 28조 원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거의 7배, 8배 매출액은 성장을 한다.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이제 이걸 따지면 PR 6배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주가는 포스코 피체엠은 100% 이상 올라갈 수가 있겠죠. 30만 원 정도 언저리라든가. 근데 이거는 상당히 낙관적인 개인 의견이지만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제요. 간단히 다시 다른 거 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양극재 수출 단가가 지금 옛날 좋을 때가 수출 단가가 7천만 원까지 갔어요. 7천만 원까지 했는데 현재 지금 양극재 수출 단가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킬로그램당 25.3달러, 1월 달도 조금 떨어져서 25.1달러, 환율 1,450원 계산하면 약 톤당 3,700만 원, 가장 좋을 때가 톤당 7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거의 반토막입니다. 반토막이고, 수출 물량도 지금 급감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체 리튬 가격이죠. 리튬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지금 작년 8월 달 이후에 지금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해가지고 72위안 기준으로 해서 계속 약세입니다. 약세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뭐 전망치가 있는데 앞으로 리튬 가격은 안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2026년도 4분기가 76.4달러니까 안 올라갈 거다. 이제 그런 어떤 전망인데 이거 차트 보시면 이거 얼마말 리튬 회사들 보시면 되겠죠. 이제 2차 전지를 좋게 하시는 분들이 리튬 가격 바닥이다 그랬는데 바닥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신저가입니다, 이제요. 리튬 가격은
결국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좋아져야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야지 양극재 가격도 좀 올라갈 건데 이런 여건이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는 어떠냐? 저는 중립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그것도 트레이딩이고요.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가 어떠냐? 14만 원이 가장 최근에 2월 달부터 나온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증권사 목표예요. 14만 원, 현재 오늘 주가 13만 8천 원이니까요. 팔라는 의미죠, 이제요. 밸류처럼 보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요. 근데 다만 저도 그렇게 안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가 주가가 지금 워낙 떨어져서 앞으로 거의 8분의 1토막 내지 9분의 1토막 났으니까. 근데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자체는 현실이 이렇다. 너무 낙관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따 좀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이 안 나온다. 주가는 저도 바닥은 형성됐다는 저 시각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매할 게 없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안 가면 주가 못 가거든요. 제가 주가 안 빠진다고 그랬는데, 평균 목표 주가 16만 원이다. 현실이 이렇다. 이것도 12개월 목표 주가예요. 다음에 제가 에코프로 그룹도 똑같아요. 제가 에코프로 시간 관계상 이거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기업도 작년 11월 8일 날 그룹 이동체장의 그 그룹 비전을 발표했어요. 그룹 전체 매출액이 32조 원, 영업이익률 12%. 그다음에 회사별로 에코프로 BM은 그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전체니까 그중에서 핵심 에코프로 BM은 25조 원 매출액에 생산 캐파가 원래 100만 톤이었는데 71만 톤으로 캐파를 줄였고요.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가동률이 80%. 80%는 뭐야? 56만 ton 2030년 목표. 그러면 딱 답이 나온다 그랬어. 56만 톤 곱하기 리튬 가격이 지금 톤당 3,7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톤당 가격이 좀 이게 계산해 봤더니 톤당 약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리튬 가격도 현재 지금 3,700만 원인데 약 4,500만 원 정도 올라갈 거는 전제하에 계산했던 게 4,500만 원 곱하기 4,500만 원 곱하기 87에 56만 톤 곱하면 매출액이 25조 원 나옵니다. 여기에 맞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에 뭐 전구체 관련 종목도 에코프로 모티가 저는 주가 엄청 비싸다고 보는데 이거는 25만 톤에 매출액 6조 3천억. 근데 예산은 영업이익률이 8%. 근데 앞서 에코프로 BM은 영업이익률 몇 프로? 이거 중요해요. 영업이익률 10%라고 했잖아요. 10%. 그래서 에코프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코프로 그룹 전체 32조 원 매출액에 영업이익 15% 계산하면 에코프로는 영업이익 3조 8,400억, 그다음 단기 순이익 1조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지분법 예산은 지배주주 순이익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당 EPS가 2030년도에 8,000원, 현재가 PER 7.4배. 에코프로 BM은 현재 매출액 3조 원인데 2030년도에 회사에서 목표로 한 25조 원 달성을 하면 영업이익 10%니까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2조 5천억. 그다음에 법인세 빼고 가면 단기 순이익은 1조 8천억, 주당 EPS 19,000원, PER 6.3배. 에코프로 모티는 매출 6조 3천억, 영업이익 8%라고 했으니까 영업이익 5천억, 단기 수익이 3,780억, 2030년도에 주당 EPS 5,420원, PER 현재 주가 13%. 현재 주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충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주가는 어떠냐?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쌉니다. 이게 애널리스트 2026년도 기준 PER이 110배 되는 수준인데 주가가 지금 안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어서 아마 상대적으로 수급이 변동한 것 같고, 저는 에코프로 BM은 목표 주가 15만 원. 증권사들이 지금 가장 적게 제시하는 데가 11만 원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애널리스트 의견도 가장 높은 데가 17만 원입니다. 평균이 14만 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과 많이 차이 나죠. 업종 담당자들이 오는 주가니까 그렇게 좀. 그 다음에 제가 시간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2차전지 약진은 뭡니까?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대신 공매도는 엄청 줄었어요.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본 건데, 이거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제가 앞서 이런 자료들이요. 제가 직접 다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자료 작성하는데 제가, 거의 뭐 며칠 걸렸는데, 제가 방송에 다 자세히 언급을 못하네, 시간 관계상. 이거 중요한 자료인데. 공매도가 에코프로가 800만 주대에서 지금 300만 주로 줄었고요. 에코프로 BM이 547만 주에서 300만 주, 포스코 피처엠이 328만 주에서 180만 주 이렇게 줄었어요. 거의 근데 3월 30일 날 무조건 공매도 재개됩니다. 연기 안 합니다. 이번에는 약간 이제 미흡한 부분을 보고가 되면서, 근데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그래가지고 악재를 작용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공매도는 이제
뭐 엮이는 도 있지만 숨기는 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3월 30일 또 공매도는 약간 또 주가가 올라간 국면에서 2차 전지한테는 부정적으로, 왜냐면 매국 시가에서도 주가 비싸거든요. 이제 이런 또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관련 것들 앞서 제가 그 셀리 회사들을 좀 비교를 했는데, 다른 글로벌 기업들 보게 되면 세계 1위 약간 양극재 같은 경우 유미코라는 회사가 2025년 PR 기준에서 9.8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앞서 포스코 피천 2200, 에코프로 BM 433%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비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럼 간단 전략 어떠냐? 요약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1분기가 시작이 안 좋고요. 시작 계속 하향 조정됩니다. 하반기에 시작 개선이니까 1분기 때는 어떻게 해요? 시작 계속 하향 조정이니까 트레이딩 매매해야 되겠죠. 현재 주가는 상당 부분 2027년도 내지는 2028년도까지 시작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 탄력은 떨어진다. 추경 매수는 자제하고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을 해라. 관심은 사력 발공, 전고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저는 이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가가 또 올라가기 이제 전제 조건 앞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자체가 변한다든가, 그리고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저는 앞서 이제 숫자를 저는 일주일 단위 체크하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실적 시즌 때 원익 쇼크 때문에 주가 못 가거든요. 그런 전제 조건이 풀리면, 박준영 운영도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시각. 저는 지금 뭐냐? 결론은 저는 중립입니다. 앞서 팔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트레이딩 매매만 해라. 2차 전지 외에는 달리 저도 매매할게. 지금 저는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지금 뭐 조선주, 뭐 그쪽인데 코스닥 시장이 가기 위해서 2차 전지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펀드면서 측면은 엄청 비싼데 주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주가가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자체는 너무 낙관적으로 현재 주가 예컨대 포스코 피천 10만 원인데 30만 원, 40만 원 간다. 과거 유튜브 뭐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있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 시각은 뭐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또 제가 하는 전망 자체가 맞는 건 아니니까 저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다른 분들 이제 길적 분석 참고해서 단기적 접근하시고, 관심 종목은 이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냐? 그래도 대안 종목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사더라도 LG약 사야 된다고 봐요. LG 에너지솔루션보다 화학업종이 좋아지면 화학도 좋아질 거고, 이거 봅니다. 제가 밸류션. 자, LG화학이 지금 시가총액이 16조 원입니다. 앞서 제가 그럼 이제 비교를 할게요.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2조 원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제가 그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주목해야 될 시가총액이라고 했잖아요. 자, 에코프로 BM이 12조 원이고 LG화학이 16조 원입니다. 여러분 뭘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기업을 통째로 인수한다는 전제하에 사라고 그러잖아요. 물건 가격으로 따지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2%를 갖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 83조 원입니다. 근데 시가 16조 원이고 에코프로 BM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적자는 게 12조 원이에요. 에코프로 BM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LG화학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뭐 단순하게 이제 그 정도를 좀 얘기 드리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대유전자 재료. 2차 전지는 지금 새로운 폼팩터의 형성이 되는 종목들, 특히 이제 대유전자 재료는 뭡니까? 음극재 시장과 관련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되잖아요. 음극재라는 것 자체는 이제 충전과 관련된 쪽이니까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상한 뭐 전고체 소재도 개발하고 CNT 도전도 생각하고, 이번 실적 자체 무난하게 나왔고요. 앞서 다른 기업들 적자인데 예산은 작년도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360%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차트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안 뜯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 회사들이 업황이 안 좋으니까 뭘로 투자합니까? 전기차 캐짐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용 다 미국 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시장이 부족하니까. 테슬라가 실적이 좋은 것 자체는 전기차는 안 좋지만은,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테슬라 실적 자체는. 뭐 테슬라 최근에 주가는 뭐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알고 계시지만 자율주행 때문에 이제 가는 부분 있잖아요. 실적은 에너지 저장 장치다. 대표적인 종목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쪽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신성 STM. 이 회사가 지금 수주잔고가 얼마냐면요. 수주잔고가 5조 원이에요. 회사가 매출액이 1,7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1,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수주잔고가 5조 원입니다.
예, 수주잔고가 매출액이 무려 39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은 저는 미국 쪽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은 2026년도에 좋아질 것 같네요. 예. 자,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좀 아쉽습니다. 제가 어렵게 준비한 자료인데 다음에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얘기할 때 좀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 의견은 저는 기본적 분석까지 저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주가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저도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건데 주가는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 목표 가격을 낮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 일요일 날 8시에 또 유튜브 방송 진행됩니다. 달라진 시장 분위기의 주도주를 선점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